보통 이제 이 아이들이 얼마나 클까를 예상하는 게 이제 엄마 아빠의 중간 키를 가지고 이제 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남자 아이들이니까 아빠 키에다 키, 그다음에 엄마 키에다가는 13cm를 더해서 그걸 이제 2로 나누면 이게 보통 이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으로 얼마나 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를 이제 보통 이렇게 계산을 하죠. 예. 그래서 제 아이를 이게 이제 홈페이지나 이런 데 해보면 예상 키 하면 사실 저 딱 두 가지로 계산합니다. 이런 거 사실 관여하진 않고요. 나이에서 보면 173이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10cm는 더 키워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 드렸는데 이렇게 왜 엄마를 많이 볼까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제 남자와 여자의 키 차이가 한 10에서 13cm 정도 납니다. 그래서 사실 엄마 키에 13cm 더하는 거는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고, 근데 이게 난자고 이게 정자잖아요. 네. 근데 이 난자 안에는 미토콘드리아, 사실은 아이가 평생을 사는 미토콘드리아, 에너지를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 난자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정자의 미토콘드리아는 난자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다 없애버리거나 죽여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사실 우리는 사실은 이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엄마가 훨씬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엄마의 이 미토콘드리아를 생각을 하면 사실은 여자가 아이의 전반적인 많은 부분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은 거기서 존재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방법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어떻게 성장의 그림을 그려야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성장 속도를 가지고 단계별로 나누면 조금 이제 답을 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성장 속도를 보면 엄마 뱃속에서는 60에서 100cm 정도 자랍니다. 1년을 기준으로 했어요. 근데 보통 10달 만에 나오니까 애들은 보통 이제 5, 60cm 정도로 나오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생애 초반 1년 동안 훨씬 더 많이 자라고 쭉 3년, 4년까지 이렇게 자라다가 그 다음부터 어느 시점에 5에서 5.5cm 정도로 딱 자라는 시기가 있죠. 그러다가 이제 사춘기가 딱 되면 갑자기 확 자라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단계별로 우리가 이제 방법들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뱃속에서 일단 잘 자라야 돼요. 거기서 10cm 더 커서 나오면 일단 스타트점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운동선수를 키우시려고 계획을 하시면 이제 이런 방법까지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생애 초기에 이때 사실 안 아파야 돼요. 이게 아이들을 키워보면 아이들이 한 감기나 설사 뭐 이런 위장관염 이런 거 생겨가지고 일주일만 아프면 거의 한 500g, 1kg씩 쭉쭉 빠지면서 이렇게 만성적으로 요 시기에 조금 건강이 안 좋거나 아픈 아이들은 이 성장의 곡선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애 초기에 안 아파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야구는 사실은 아이들이 다 여기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적용할 수는 없죠. 그러면 이제 이 시점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가고 사춘기가 되기 전의 시점에 요때 어떤 방법을 쓸 것인가, 그 다음에 대부분은 이제 사춘기가 시작되면 급격하게 성장하니까 이때 역시 잘 자라면 좋겠죠. 근데 오늘 말씀드리는 거에 이제 가장 핵심은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기 자체를 우리가 만약에 사춘기가 되는 시기를 조금만 늦출 수 있다면, 저희가 만약에 2년만 늦출 수 있다면 아이는 10cm를 더 클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들 야구 부모님들이 다 키를 재겠지만 전 이제 아이가 초등학생이니까 계속 키를 재는데, 제가 이런 것들을 고민 안 할 땐 조금 더 컸으면 하고 고민을 했는데, 딱 재보면 딱 요 정도 크더라고요. 계속 매년 요 정도 크는데 얘가 이제 갑자기 크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한번 크면 이제 끝나겠다. 왜냐면 그렇죠. 갑자기 뭔가 자라기 시작하면 얘의 성장이 갑자기 시작된 거 아닌가라고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저 그로스포트가 저게 다 오는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은 이제 거의 다 오죠. 근데 안 오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거는 뭔가 이제 왜냐면 저도 저렇게 커본 적이 없고요. 한 번도.
저희 애도 6cm 이상 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전 아직 계속 그냥 얘가 사춘기가 안 왔나 싶은데 또 그건 아니잖아요. 나이가 있으니까 고등학교 2학년인데. 근데 한 번 사실 저렇게 커질 걸 기대를 했는데 절대 저렇게 안 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저게 걸려 있죠. 그렇죠. 5에서 5cm, 네. 5.5. 요쪽 부분도 일어나진 않았. 네. 하여튼 다 그런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분명히 저때 어느 정도의 그로스 스폿은 분명히 생기긴 하요. 저기 한번 와주면 정말 좋은데 기대할 나이가 아니니까. 네, 그렇죠. 사실 우리가 이제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얘기하신 것처럼 그로스 스폿 급격한 성장이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우리가 삶의 곡선을 조절한다라는 건 쉽진 않지만, 저희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이 아이 시기에, 유소년기에 이 사춘기가 들어가는 시점들을 우리가 어쩌면 조금은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아이들의 뭐 남자의 키는 뭐 보통 유전자 아까 말씀드린, 그 다음에 아이 때 뭘 먹었느냐인데 이제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영양을 많이 얘기할 때 이런 고단백질 음식을 많이 먹으라고 얘기하죠. 달걀, 유제품, 그 다음에 고기, 그 다음에 콩류, 이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 어쨌든 키가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많이 열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 이게 잘 먹는 게 너무 어려운 문제라서 잘 먹는 건 너무 어렵고요. 근데 대부분 잘 먹는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요걸 선택을 하죠. 근데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체중이라고 하는 문제를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그래서 키와 이분들이 사실은 체중은 다 똑같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건 이런 모습으로 가길 원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지금 많은 분들이 하는 방법은 이런 거를 이쪽으로 갈 가능성보다는 이쪽으로 갈 가능성을, 이 많은 방법들을 저희가 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나와 있는 많은 연구들을 보면 사실은 뚱뚱한 아이들은 훨씬 더 빨리 자랍니다. 빨리 자라는데 빨리 성장이 멈출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키의 평균은 뚱뚱한 아이들, 어릴 때 통통하고 그랬던 아이들이 더 크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이제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사실은 오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그래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WHO에서 어쨌든 발표한 그래프인데, 보시면 이렇게 어린 시절에 뚱뚱했던 아이들이 또래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성장이 너무나 훨씬 더 빨리 끝나고 마지막에 가서는 별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크고 뚱뚱한 아이들의 성장의 곡선이 이렇고, 이쪽에서 마르고, 저희가 원하는 건 사실 요쪽이죠. 마르고 큰 아이. 여기는 분명히 유전자도 많이 관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마르고 작은 아이들. 근데 어쨌든 이런 이제 성장의 곡선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건데, 저희가 여기서 이제 하나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는 이 시점에 이런 아이들이 사실은 경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를 누구나 다 원하는데, 이제 그게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 이 장기적인 플랜에서 보면 다르다는 거죠. 사실은 이제 최근에 이런 문제들이 대두가 됩니다. 사춘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거든요. 특히나 여자아이들. 이게 여자아이들하고 이게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 경쟁한다는 게 사실 이 구도가 사실, 공부도 마찬가지고, 여자아이들이 성장이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아이들의 사춘기는 100년 동안 약 4년, 전 세계적으로 다 4년 정도 빨라졌습니다. 그건 이제 여자들은 가장 확실한 게 이제 초경이라고, 생리라고 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사춘기를 어떤 성장의 곡선을 확실하게 추적을 할 수 있는데, 그 초경 연령을 추적을 해보면 4년이 빨라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의 데이터도 보면 16세에 초경이 시작을 했는데 50년 사이에 거의 3년에서 4년 정도 빨라졌죠. 그래서 요새는 사실은 초등학교에 초경이 시작되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이유인데,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게 많이 먹는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럼 과연 몸이 빨리 자라는 만큼 이제 마음이 자라줄까인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춘기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지금의 사춘기의 문제는 저는 빠른 몸 성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미스매치가 너무 많이 생기는 거죠. 아이들이 몸은 어른이 됐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은 됐는데 그 마음이 결국은 뇌가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 사이에 생기는 이 미스매치가 너무나 큰 것들이 사실 사춘기의 큰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남자들도 이제 이 곡선을 따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남자아이들도 사춘기가 점점 빨라지는 현상이 생기고 있고, 이것도 여러 연구들에서 보면 아이들이 점점 뚱뚱해지면서 사춘기가 빨라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데이터들을 쭉 모아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인류의 키가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를 보면, 이쪽에서 보면 이제 이 플러스로 되어 있는 부분은 키가 계속 성장하는 거고요. 마이너스는 이제 키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계속 우리는 키가 커져가다가 최근에 일어나는 현상들은 이제 정점을 찍거나 아니면 일부 국가에서 키가 줄어드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 이유 자체는 이게 이제 남자고 여자인데, 여자에서 조금 더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이 훨씬 더 이런 그 여자들의 삶의 곡선이 우리가 먹는 음식의 양이나 이런 게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쪽에서 지금 벌써 빨리 자라고는 있는데 마지막에 성인이 됐을 때 키가 줄어드는 현상이 여기서 보이고 있죠. 그리고 남자들도 점점 그런 패턴들을 따라가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크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현상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춘기가 빨라지는 가장 큰 이유가 아이 때 이게 뚱뚱하고, 그러면서 이제 인슐린 저항성, 이게 사실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성인들이 생기는 대사증후군의 가장 핵심적인 현상이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이들한테도 벌써 생기고 있고, 비만과 관계돼서 그런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그런 것들이 이 사춘기를 앞당기는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걸 말씀드리면 첫 번째 어쨌든 비만이고요. 불필요하게 지방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지방 안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이 성장의 곡선을 변화시키는 이유가 되고요.